자, 먼저 세법 중에 재산세 납부 등에 관한 설명 틀리면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재산세 납부라고 하는 거, 일단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될 테고, 납세 의무자가 하나의 핵심 이슈가 될 테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물납이라고 하는 거, 분납도 있고 물납도 있는데 물납이 중요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물납. 자, 그 납월세액이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허가 받아서 물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안 나왔는데 그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 기준일, 자, 6월 1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전제 1번. 자, 납세 의무자 보니까 사용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해서 자, 우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다 납세할 의무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알공확사라고 하는 거, 알 수 없을 때 누가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다 사용자라고 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1번 오른편 구성을 했네요. 2번 질문. 자, 항공기분 재산세 납기. 전혀 모를 얘기죠? 납기 얘기는 항상 이렇게 합시다. 토지, 건물, 주택 이렇게 갔을 때 건물 뭐부터 내죠? 7월 31일까지 건물 내고 토지는 9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반반인데 주택 납부할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해서 납기액이 기본 시리즈가 될 테고요.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 자, 이 오타가 있네요.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 분납케 할 수 있다 해서, 자, 원칙 법조문은 이런 식입니다. 250만 원 초과하면 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지금 제가 수정 못했고요. 이거 250으로 수정을 해 주실 것. 250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50 초과 500 이하면 250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분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500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2분의 1, 50%까지 다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원래 답을 뽑을 때 5번을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기재 현재 시가에서 원래 이제 답을 5번을 뽑으려고 했는데, 자, 4번은 오타 250으로 수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납은 별 쟁점 안 되고요. 물납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재산세 관련 물납 얘기만 하나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보유과세라고 하는 것이 재산세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70, 자, 보니까 3페이지에 납세 의무자 등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공유재산은, 자,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누가? 소탁자가 납세 의무자. 이것도 쟁점이 되고 있죠. 273페이지. 알공확사라고 해서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의 종종 재산도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주요 포인트 먼저 외워야 돼.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얘기할 테고, 그러면 똑같은 지분 큰 사람이 2명일 때는 연장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매수계약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사업 시행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 이게 이제 납세 의무자도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하는 이슈. 보통 징수라고 하는 거. 그 소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얘기랑 관계되죠. 우리가 학교를 공부하다 보면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게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 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적으로 바로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 이에 비해서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납기 중에서 기억하실 쟁점은 주택이죠. 다음 페이지 가면 주택분 전세 원래 반반 이렇게 내야 되는데, 문제는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납 별 쟁점 안 되고요. 물납이 중요한 쟁점.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요. 물납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나오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한번 답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답을 3번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라고 하는 거, 6월 1일 현재 시가 해서 토지라고 한다면 개별 공시지가가 될 테고, 주택으로 물납을 하게 되면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 등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 외에 제일 구질구질한 거 바로 뭐죠? 가산세 얘기, 가산금 얘기를 봐야 되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납을 하게 되면 날짜가 허가가 늦게 나와서 좀 지연되더라도 따로 이 납부기한 내 어떻다? 납부한 것으로 본다. 조금 이제 유치한 거 뽑을 때 이거 하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원래 지금 이제 5번을 구성하려고 했고 4번은 250으로 수정을 해 주실 거.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 아까 봤던 얘기죠. 상속하게 되면 뭐예요?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주된 상속자 뭐라고요?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얘기한다. 근데 이제 같으면 이때는 연장자 이래 갑니다. 두 번째 수탁자, 신탁 재산은 어떻다? 수탁자. 그 다음에 자, 국가로부터 선수금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매수계약자 또는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 자, 채비지 등 하면 누가? 사업시행자에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실성의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해서 하여튼 요거는 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자, 종부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종부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출제 포인트에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몇 페이지? 277페이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하고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다음에 일세자 주택 기본적으로 자, 6억이 될 테고 1세대 1주택은 9억인데 자, 별장을 제외한 주택 등인 종부세 과세 대상.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또는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주택은 항상 가격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게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이면 9억을 기준으로 보게 될 것이고 1세대 다주택일 때는 6억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문제 보면서 논의할 쟁점에서 첫 번째 이슈가 종부세 과세 대상. 그래서 재산세에서 지방세법에서 논의했던 토지 분류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건물은 무조건 종부세랑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출제 이슈 주택분 종부세 계산 방법.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공제 얘기로 모든 얘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은 어떻다? 공제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 속에서 이거에 대해서 3번 지문요. 자, 기본 공제 중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그 세액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그 금액을 어떻다? 공제액으로 따진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본 공제액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이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해서 자, 60세, 65세, 그 다음에 70세에서 자, 요렇게 가는 거죠. 10%, 20%, 30%, 보유기간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2, 4, 5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복 공제를 할 때는 80까지 안 되고요. 100%, 7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에서는 모든 문제 쟁점 자체가 다 뭐라고요? 바로 공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 세 번째, 보통징수 12월 15일까지 납기가 정해지는 게 종부세가 되게 될 터인데 문제는 이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 그게 이제 보통징수라는 개념도 한번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 이게 이제 의미했던 바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다 보통 징수이다. 이거 한번 답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가 자, 작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 정도까지가 주된 이슈에서 그리고 아까 재산세 같은 경우 250조 가면 2개월에 분납할 수 있고 얘는 종부세는 6개월에 분납하는데 큰 쟁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 가볼까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이게 보통 징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얘기는 별 중요치 않은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새롭게 비싼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한 10억짜리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얼마나 이건 의미가 없어. 경우수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집을 안 샀어도 어떻다, 없었어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지난번 답을 뽑았던 게 3번 지문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나, 자, 세율이 조정이 됐을 때 그런 얘기들,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본 공제액으로 빼준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지금 보니까 60세다.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연령별 공제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답은 5번 되는 거죠. 해서 지금 보유기간 7년이다. 그러면 20%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지금 낼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 낸다라면 바로 공제라고 하는 거, 공제율을 가지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표준 세율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연결된 것을 해서 우리가 단일 세율하고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일 낮은 게 분리과세 0.07%가 되게 됩니다. 0.07%가 뭐야? 농지, 임야, 목장, 용지. 가장 높은 건 뭐야? 장 시리즈 5개 있었죠.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 장용 토지, 골프 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 장용 건축물, 그리고 마지막 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 같은 걸 매기는 문제가 되게 되는데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찾아보시죠. 작년 문제에서는 세율을 따져보는 문제, 초과 누진 세율을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였어. 그러면 이제 단일 세율 아닌 걸 고르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서 세율 높은 거 낮은 거, 이게 공법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용적률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순서로 물어보듯이, 또는 기반세율 유발계수 높은 거 낮은 거 물어보듯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에서, 자, 재산세 세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71페이지 272페이지 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과세 표준까지 바로 체크할게요. 해서 분리과세는 토자, 일단은, 자, 토지, 자, 과세표준 시칠 시륵, 이래 갔었죠. 그래서 시칠 시륵에서 토지에 있어서, 자, 과세표준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는 토지당 이렇게 계산하고,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건물 시칠, 주택이 시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마치 분리과세처럼 주택별로 어떻다? 바로 재산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표준세율 보니까 단일세율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4%가 뭐라고요?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자, 그 뭐죠? 지금 이제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같은 경우는 논리구조가 0.1에서 0.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뒤를 봐야 돼. 운전학원용 토지. 그래서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별도 합산.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정확한 세율을 몰라. 과세 표준까지 따져 물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자, 임야. 이거 뭐가 돼? 0.07%.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할 테고요. 골프 장용 건축물. 얼마? 4%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염터라고 해서, 지금, 자동차, 여객 자동차용 터미널용 토지에서, 자, 요것도 별차 운원에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높은 것은 얼마? 4%. 디귿번 돼야 되죠? 가장 낮은 것은 뭐가 된다? 니은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내용을 알고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만 세팅해서 푼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래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 아닌 거 세 개 외워야 되죠. 첫 번째,
지역권, 이거는 이제, 지역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었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었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었지? 영업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다. 이 얘기하고 같이 세트로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채무 탕감이 있으면 어떻다? 그것을 양도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빚이 그만큼 줄어들기는 어떻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보니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다. 맞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억짜리인데 우리 저당권 1,000만 원 설정을 해놨다. 1,000만 원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갑이 병한테 양도한다고 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 그 1,000만 원 부분은 증여니까 양도소득세 내지 않고 1,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우리 병의 입장에서 1,000만 원 부분은 유상승계 취득이 된 취득세 내야 되고 9,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무상승계 취득이 된 취득세를 내야 된다 해서 하여튼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양쪽이 걸리게 되죠. 자, 부동산에 관한 관리 중 지역권의 양도 과세 대상이다 해서 쉽게 구성했죠? 지역권 자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회원권 얘기 나와 있죠. 법인은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배타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 패턴 양도소득세에서 답은요 지금 이제 2번으로 구성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조건 외워버려야 되지. 자 가십시다. 양도차익 차금과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 금과라고 해서 양도차익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해야 되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자 283페이지 가서 책에 다시 기억합니다. 283페이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실제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추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다 외워야 돼.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두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던데 첫 번째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먼저 외우려니까 찾지 말고 지산증. 지산증이 뭐야? 지연이라고 하는 거. 지연이라고 하는 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산입됐던 것은 어떻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명자료가 없는 것은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해서 자 지금 추계결정도 한 문제짜리. 매감기, 매감환기. 양도가액의 추계결정은 매감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추계결정은 뭐라고요? 매감환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284페이지 뭐 더럽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매감기, 매감환기와 지산증 이것만 지금까지 문제 전부예요. 이거라도 똑바로 맞춰야 돼. 중간에 이상한 모를 얘기들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거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지산증이라고 하는 거. 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지산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 보니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기환감에서 요거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할 수 있으면 어떻다?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양도비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필요경비. 원래 필요경비가 세 가지 있었잖아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에 양도비용 이렇게 갔었고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해서 오른편 5번은 쓸데없는 소리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자 아까 봤던 주제 양도소득세 좀 쉽게 이번엔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 따라서 소유권을 등기를 가져온다. 이건 내가 찾아오는 거죠. 빚이 탕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기가 넘어갔는데 이 매매가 무효가 돼서 다시 누구 명의로
간명의로 넘어올 때 우리 양도소득세를 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위헌 위자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위자료가 되면 어떻다? 돈 현금 줘야 되는데 부동산을 대신 주게 되면 그만큼 빚이 탕감되기 때문에 어떻다? 양도에 해당된다라고 할 것 이래 보셔야 되고 주의하실 거 하나 있었죠. 도시개발법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환지첩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꼭 외워야 돼.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 볼 때 가별한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인가받는 환지계획에 따라 B라는 토지를 받기로 되어 있고 B라는 토지를 받았다. 그럼 원래 체계상으로 보면 A라는 토지를 토해냈으니까 분명히 양도로 볼 여지가 있다. 근데 도시개발사 운운하게는 못하. 이건 양도가 아니다. 이건 따로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중복되는 주제에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자, A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시가 4억 원짜리 토지를 5개 양도했을 때, 자, 이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시가 4억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차이가 나면 어떻다?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보게 된다. 4억에 5%하면 여자 5%면 얼마야? 4천만 원인가요? 근데 얘가 2천만 원이구나. 그런데 5억이면 이것은 인정 안 하고요. 4억으로 본다. 중요치 않아? 중요치 않아? 2번 지문요. 자,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게 저거 있었잖아.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소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시기,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된다. 이 얘기 어디 있어? 284페이지 하단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2월 과세라는 개념 나와 있죠? 자, 기본만 가는 거야.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소급서 증여 받은 사람이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인데 다만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취득한 시기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뭘 계산한다? 양도 차익 등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 그래서 만약 5년 지나서 양도할 때는 증여 받았을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 가액과 취득 시기를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나머지는 별 쟁점 되지 않아요. 해서 이렇게 지금 거기 2월 과세하고 2월 과세 얘기하고 거기 부당행 계산 부인 관련 문제로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3번. 자,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 세율은 70%를 적용한다. 근데 이 파트에서 출제 쟁점에 대한 거 점점점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슷한 패턴으로 점점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농지 교환도 알아야 되죠. 자,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자, 먼저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고요. 자, 토지를 넘겨주는 사람, 얼마? 3년 이상 경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뭐였어? 자,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산증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연 나와 있죠? 그러면 취득가액 등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양도가액서 공제할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산증 얘기 있고요.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자, 바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관한 설명, 틀리면 종합소득세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세 가지 이슈로 가야 되죠. 첫 번째,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분류. 해서 기타 소득은 지역권, 지상권 들어가면 어떻다? 기타 소득. 나머지는 다 어떻다?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이 얘기 어디 있어요? 종합소득세니까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자, 27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소득세는 세 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라고 세 가지가 이슈가 될 텐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6개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등등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대별해 보는 거. 기타소득에는 지역권, 지상권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사업소득. 두 번째 이슈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자,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라고 하는 거 암기하셔야 되죠. 외워야 돼.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 혹시 있다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 종합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를 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럼 이 사람 주택 임대 소득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다 산입하게 됩니다. 근데 산입하지 않은 거 주택 보증금 그것도 구체적으로 3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 그리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이하가 됐을 때 이때는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은 무조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가 되면 이 역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렇게 가셔야 돼요. 이 정도 가시고 나머지는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사업소득 해서 앞에 지역권 지상권 없으니까 오른편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지역권 나와 있으면 어떻다?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뭐라고 그런다?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지역권, 이건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실제 나왔던 질문을 약간 변형을 해놓은 거야. 3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500의 임대를 받았을 때 과세 대상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9억 이하 이것만 어떻다? 비과세 해서 소득세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합산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됐든 당연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뭐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텐데 주택 관련해서 혹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 부분은 빼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이 답인가? 3주택을 소유한 한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2억일 때 끄트머리 산입한다. 틀렸죠? 이건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고요. 3억 이하가 되면 주택 수를 불문하고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넘어가서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에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끼리 연결된 것. 아까 봤던 문제죠. 그래서 자,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도세율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는데 문제 두 가지 형식이라고요. 첫 번째, 공제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지산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지산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쭉 보니까 지산증 없죠. 그럼 필요경비 어떻다? 산입하게 된다. 뒤에 산입된 거 나와 있죠? 이건 필요경비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뒤에 증명서류에 확인되지 않는 거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자, 뒤에 산입된 금액 나와 있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건 하나, 기업권 하나만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게 된 데서 지산증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문제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자, 등록면허세 간단하니까 하나, 둘, 세 가지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자료 269페이지 등록면허세 첫 번째 등록 269페이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냐 비과세 대상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비과세 대상 취득세림이 내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바로 비과세 대상.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면 어떻다? 과세 대상. 50만 원 이하의 취득하고요. 바로 제척기간 도과해서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압류등기라든가 경정등기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묘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취득세를 내버렸거나 국가이거나 지자체이거나 공적인 주체이거나 또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묘지일 때 어떻다? 비과세.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과세 표준에서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어떻다?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자, 세 번째 세율 얘기 나와 있죠. 자, 지상권은 뭐라고요? 부동산 가액의 0.2%.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금의 0.2%.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저당권은 채권액의 얼마? 0.2% 세율액이 볼 수 있겠고, 그 이제 말소 등기 등은 6,000원으로 하게 된다. 6,000원 안 되면 6,000원으로 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신고납부라는 주제 나와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라는 의미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등기 명의보다 엄밀히 따지면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납세지 이게 거슬리는 거지. 원래 지방세니까 주소지가 납세지가 돼야 되는데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등록면허세 문제 반을 차지하는 게 신고 납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납부만 했을 때 신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전부. 자, 1번. 자, 과세 표준 나와 있죠? 변경 전 가액 1번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뒤를 보라고 앞을 읽지 말라고. 차 읽으면 뒤지니까 뒤를 보세요. 뒤를 봐야 돼. 과세 표준 나오면 뭐라고요?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2번 지문 6,000원이기 어렵지 않고요. 그럼 지역권은 자,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이런 것들 별 쟁점 안 됩니다. 4번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 키워드 납세지. 경우에 따라서 등록관청 소재지. 5번 자,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야? 납부만 한 케이스겠지. 해서 답은 자, 1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요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자, 취득가액 또는 이제 연부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 뭐야?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여러분 자료 26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6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에 한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가 된다?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국외 판법 공검. 그래서 얘는 이제 나올 때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28회, 30회인가 29회인가 계속 나왔던 쟁점이 지금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어디다? 사실상 취득가격.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용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 할인 받은 금액, 그리고 법인 아닌 자가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볼까요? 자, 1번 기억번 모르는 거죠? 그 다음 봐봐봐. 법인 아닌 자가 나와 있죠? 내용 다 보지 말고 법인 아닌 자기 머리 수준을 생각해야 돼.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법인 아닌 자가 어다? 요것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디귿번 모르겠고 리을번 모르겠고 또 법인 아닌 자가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두 개는 어떻다? 사실상 취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것끼리니까 니은하고 미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다? 다 포함한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판이 보부 할비, 판이 보부 할비는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서 판이 보부 할비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작년에 지난번에 사례는 나오고 아사리판이야. 근데 이렇게 그냥 미리 외워서 대입하는 거지 포함되는 것들은 종류가 워낙 15개가 되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납세의무 성립 및 소멸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일단 1번 틀렸죠. 자, 일단은 납세의무의 소멸 얘기는 이렇게 가십시다.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머리 글자 따는 게, 자, 부가처분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납부나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마지막, 자, 뭐가 있었지? 제척기간 도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력한 문제는 제척기간 얘기가 제일 유력한 취납시제 이렇게 외웠던 바가 있었고요. 자, 요 얘기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냐면 조세 총론 얘기니까 납세의무 성립 소멸에서 교재 262페이지 가서 납세의무의 성립 소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해서 성립이라고 하는 것,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세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 1이라고 하는 것, 종부세도 과세 기준 1. 근데 이제 그 재산세 내고요, 살아있게 되면 7월 1일 되면 어떻다? 주민세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게 한번 문제가 구성이 됐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의무 소멸해서 취납, 시, 제 나와 있죠. 그 중에 출제, 굳이 쟁점 삼으면 아마도 제척 기간. 원칙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7년. 그 다음에 사기 들어가면 10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아니고요. 2번 틀렸고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망이나 합병 등에 있어서는 납세의무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인가요? 3번 틀렸구나. 요거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7년 되겠고요. 재산세 납세 의무는 매년 6월 1일 날 성립한다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 살아있어야 돼요? 한 달 있어야 돼? 7월 1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과 소멸 가지고 묶어서 구성했던 거에서 하여튼 항상 전반적으로 답은 쉽고요. 하여튼 취납시제 꼭 기억하시고 제척 기간이 아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 처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작년에도 계속 이슈가 됐던 이슈죠. 해서 여러분 자료 262페이지 관련해서 쟁점 확인합니다. 해서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관련해서 꼭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었죠. 근데 작년 문제에서는 행정심판인 이의청 심사청구 심판정구 없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요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이의신청 안 하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바로 갈 수가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도 행정소송 바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한편 지금 이제 집행부정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등기관에 처분했는데 이의시정할 때 등기법에서 그때 집행부정지라는 개념이 있었고, 지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어떻다? 부정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근데 외울 게 뭐라고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일 뒤에 마지막 단어 키워드 뭐야? 보류.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내일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의 우선 변제 등 관련해서 조세채권과 선순위, 근저당권 등등등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등은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우선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조세채권 간의 관계에서는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최선순위, 그다음에 암면 조세채권, 그다음에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의 순서가 될 것이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할 때 강제 집행 비용을 먼저 배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1번,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우리가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거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중가상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3번, 암년 재산을 30일까지 어떻다?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할 것. 4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취득세,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납세 담보물 매각 시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습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뒤를 봐야 돼. 부과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과세 표준 나와 있죠. 그 다음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다 뒤만 가는 거야. 바로 재산세 과세 여부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자료 취득세 과세 여부해서 여러분 자료 취득세는 몇 페이지 아까 있었냐면은 260 자 5페이지 가서 보게 됩니다. 해서 무대주 이렇게 외웠었죠. 무대주는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자, 2반 제2호 이래 갔었죠. 2반 제2호 법령 개정 때문에 살을 붙였는데 2반 제2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비과세 대상.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읽지 말라고. 영감을 떠올리지 말고 뒤쪽을 보면서 먼저 치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첫 번째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서 무상이용권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무대주 어떻다? 야, 이때는 무대주는 부과하죠? 1번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2번 지문요. 자, 과세 표준 사실상의 취득가격.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국외 판법 공검해서 오른편 되는 거죠. 세 번째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가 있었어요? 자, 2반 제2호라고 하는 거 해서 보니까 대수선 제외 나와 있죠? 대수선 제외 나와 있죠? 그럼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전 나와 있죠? 2반 제2호 이전 나와 있잖아. 그죠? 머리가 당신이 안 지나니까 자꾸 거꾸로 부과하지 않는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2반 제2호 이렇게 가야 된다고. 2반 제2호 부과한다는 표현 앞에는 무대주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 취득세 세율 자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뭐야?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바로 비교할 것이 중과 기준세율가 뭐가 있었죠? 개지과 그 중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 바로 열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됐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가볼까요? 자, 기억번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분할 기억 디귿인가요? 해서 환상 이전에서 종전 과액을 초과하면 이건 뭐가 된다? 원시 취득이 되게 된다. 과점 주제 취득 등은 뭐가 된다고요? 이것은 바로 과점 주제 취득은 뭐였지? 자,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할게요. 세율이라고 해서 표준 세율은 이번에는 생략을 했고 취득세 자 세율의 특례에서 요약집 268페이지 자, 환매 등기 오는 상소 이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전에서는 종전가액 이하까지만 얘기를 한다. 이전은 우리 건축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 될 테고요. 분분이라고 해서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그 다음에 이제 중과기준세율은 개지화 그래서 면적이 증가가 없을 때 해당하고요. 면적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 지목 변경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점 주주의 취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지금 환상의 분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번하고 자 디귿번 두 가지만 어떻다 환상의 분분해서 종전가액 이하가 되면 역시 환상의 분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종전가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때는 원시 취득으로 본다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세법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